자, 이제 디플레인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디플레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볼의 비행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요 세로 각도를 다이나믹 로프트, 가로의 열림과 닫힘을 페이스 앵글이라고 불렀어요. 두 개가 합쳐진 3D를 상향선이라고 부르고, 어택 앵글하고 인아웃, 아웃인으로 나오는 클럽 패스가 합쳐져 가지고 하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상향선을 정확한 명칭을 따지면 다이나믹 로프트와 페이스 앵글이 합쳐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고 그게 상향선이라고 부릅니다. 어택 앵글과 클럽의 패스가 합쳐진 하나의 선으로 하향선이라고 부릅니다. 상향선과 하향선 사이에 이 면을 D-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만약에 정타를 쳤다, 정타라고 하면은 느임 없이 그대로 쳤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직교로 꽂힙니다. 스핀축이, 볼의 스핀축이 직교로 꽂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어 임팩트가 발생하지 않는 센터 임팩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움직여요. 페이스가 열렸어요. 아웃인으로 당겨쳤습니다. 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볼의 스핀축은 직교로 꽂히게 됩니다. 공은 이 방향대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라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디플레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플레인 면적이 크다 작다는 거는 크다 작다고 해석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3, 4의 법칙을 설명해 드렸어요. 3의 법칙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재력이죠. 당신이 쳤어요. 만약에 전달력이 이만큼 됐다면 곱해서 볼 스피드가 나옵니다. 볼 스피드가 1마일이 늘어난다면 2야드 정도를 더 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생깁니다. 2야드를 더 보내려면 적당한 탄도와 적당한 스핀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4의 법칙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나오는 것이고, 가장 탄도를 고치기 쉬운 방법은 다이나믹 로프트를 고치는 것이고, 어택 앵글은 서브 역할로 탄도의 두 번째로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두 개 합쳐지면 100%의 탄도를 만드는 영역이 생기고, 그리고 85, 75, 65, 15, 25, 35에 대한 각각의 영역이 드라이버, 6번 아이언, 웨지로 간략히 형성됩니다. 스핀 로프트가 늘어나면 스핀량이 늘어나고요. 대신에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공에게 전달하는 스매시 팩터는 떨어집니다. 스핀 로프트가 줄어들면 스매시 팩터는 올라가지만 적당한 탄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볼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멀리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3법칙, 4법칙 합쳐지면 대략적인 비거리가 될 텐데, 아까 장타 선수들은 약간만 삐끗해도 비거리 손실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5의 법칙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의 법칙은 방향 관련된 데이터고요. 아까 우리가 디플레인 설명할 때 선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영향력은 다 똑같아요. 85, 75, 65, 15, 25, 35. 볼의 출발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앵글 들어보셨어요? 페이스 앵글은 타겟 대비해서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를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언제, 어디에서가 정말 중요해요. 카메라 기반은 공이 완전히 살아있을 때, 레이더 기반은 임팩트 때 보시게 되죠. 잘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생긴 걸 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걸 벌지라고 불러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맞지만 조금만 어긋나서 맞으면 열렸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질문이 돼요. 그러게 만약에 똑같이 맞지만 안쪽 맞잖아요. 다쳤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 부위에 대한 로프트를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센터 방향으로 쳤는데 왜 열렸어? 타점을 보면 분명히 이쪽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페이스 앵글은 볼의 출발 방향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페이스 앵글이 닫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립이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어깨 양이라든지 플레인의 훌라후프 모양의 플레인 자체가 왼쪽을 보고 때렸을 때 페이스가 타겟보다 닫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클럽 패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런치 디렉션이라는 이 도수가 페이스 앵글과 클럽 패스의 비율로 출발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볼의 출발 방향이 런치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클럽 패스는 페이스맨의 중심점이 이동되면서 맞는 것을 카메라 기반, 전체 헤드의 무게 중심점이 이동되면서 받는 것을 레이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럽 패스가 인 아웃이면 플러스 데이터가 됐고 아웃 인이면 마이너스 데이터. 페이스 앵글로만 보면 공의 출발 방향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틀어놓고 내가 공의 출발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클럽 패스로는 알 수 있는 게 단순하게 타겟 대비 인아웃으로 때렸네요. 아웃 인으로 때렸네요.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페이스 투 패스.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센터 임팩트를 했다면 이 숫자가 플러스가 나오면 우측으로 돌겠네요. 센터 임팩트를 했다면요. 저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으로 돌겠네요. 마지막으로 0이 나왔어요. 고객님, 페이스가 바라본 방향 그대로 스트레이트 샷은 날아갔겠네요. 만약 센터 임팩트를 했다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이거 하나로 내가 센터 임팩트를 했을 때 왼쪽으로 훅으로 돌았다. 그 방향 그대로 갔다. 우측으로 돌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웠어요. 페이스 앵글을 배우고 클럽 패스를 배우고 페이스 투 패스를 배웠어요. 페이스 앵글에서 클럽 패스를 빼면 이 숫자가 나와요.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페이스 앵글 대략적으로 출발 방향으로 본다면 볼 출발 방향 3개를 알 수 있어요. 타겟 대비 왼쪽 출발했겠네요. 다쳐서 맞았겠네. 만약에 우측으로 출발했겠네요. 열려서 맞았겠네. 타겟 방향으로 갔으면 그대로 대충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3개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출발 방향 3개. 우리가 다음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왼쪽으로 다쳐서 맞으면 왼쪽 출발했겠네 하고 여기 나왔어요. 그 방향 그대로 때렸겠네 하고 쭉 가는 풀샷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온 페이스 앵글에다가 마이너스가 나온 페이스 투 패스가 나왔다면 왼쪽 출발해서 왼쪽으로 도는 샷이잖아요. 왼쪽으로 돌았다 하고 왼쪽으로 풀, 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으로 다쳐서 맞았는데 공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당기는 풀 페이드가 나와요. 그러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9가지 구질을 알 수 있어요. 페이스 앵글과 클럽 패스를 알면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요. 그걸 알게 되면은 9가지 구질 센터 임팩트 상이라고 봤을 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볼 플라이트에 대한 중요한 게 있어서 3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어 이펙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기어 이펙트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어 이펙트를 단순하게 알고 계신 게 이런 내용이실 거예요. 센터 맞으면요. 앞으로 날아가고요. 토우 맞으면 안쪽으로 돌고요. 힐에 맞으면 우측으로 돌 겁니다. 그리고 아래 맞으면요. 스피닝 향이 올라가고요. 위에 맞으면 스피닝 향이 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프로님 잠깐만 앞에 나오시겠어요? 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제가 프로님 어깨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공이라는 사람이 이쪽 어깨를 막 밀어요. 잘 밀릴까요? 안 밀리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멀어집니다. 제 이름은 무게중심점. 프로님인 페이스면 공이라는 사람이 달려서 이쪽으로 막 밀어요. 저는 이 힘으로 버텨야 돼요. 잘 밀릴까요? 아까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겠죠. 더 멀어지면 더 얇은 선으로 잡고 있으면 더 잘 밀리겠죠. 무게중심점이 페이스면보다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공에 밀리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돌아가는 양도 똑같이 늡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러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가까이 잡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무게중심이 있죠. 이런 무게중심에서 이쪽을 누가 탁 치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회전으로 돌겠죠. 한쪽에 대한 기어 이펙트량이 엄청 증가하고요.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안 밀리죠. 이쪽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아연이나 웨지 이런 걸 표현해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30m 미만의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낮게 날아가서 찍찍 하면서 세울 때 있죠. 스핀을 세울 때. 스핀으로 낮게 날아가서 세울 때 보통 어디에 맞추세요? 헤드의 웨지샷. 여기, 여기, 여기. 세 번째. 여기 맞추면 타고 올라가면서 로프천 낮아지고 스핀 양은 그대로 올라가고, 최근에 C 브랜드 작년 모델을 보면은 모퍼스라는 모델이 있었죠. 다른 브랜드라 이름 말씀이 좀 드리기 좀 그런데 그 모델을 자세히 해석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린 상부에 무게중심을 실어가지고 적정한 낮은 탄도에 스핀 양을 더 높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얘기예요. 일단 위에 무게중심점을 주면 밑으로 맞으면 당연히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스핀 양이 많이 먹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네. 기어 이펙트를 통한 스핀 양을 극대화시키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가까이 무게중심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는 더 많은 기어 이펙트를 얻게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토우 쪽에 맞는 플레이어를 피팅으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타점을 받고 싶지 않다. 무게중심이 토우 쪽으로 쏠려가면은 안 밀리고 그대로 그 방향 꽂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보통 4g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4g을 가지고 이쪽 재배치를 시키기 시작하면 그쪽에 맞았을 때 덜 밀리고 반대쪽에 맞았을 때 많이 밀리고 그렇게도 피팅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납 테이블 가지고 위아래로 테스트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G에 대한 이동에 대한 반대편의 성향을 설명드리고 무게중심의 변동으로 인한 밀리는 효과를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인 기어 이펙트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스매시 팩터에 너무 안 나와요. 120마일, 130마일 나오는데 스매시 팩터가 1.4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밀리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실되는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제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떻게든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 질문 있으세요?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